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정책을 고민합니다. 김기식의 정책 이야기 식센스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7,000명대 돌파했고요. 정부는 이번 주부터 특별 방역 대책 나섰습니다. 예, 정부 방역 대책이 사적 모임의 인원수 제한하고 3차 접종 독려하고 있는데요. 방역 대책에 대해서는 일단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 이전에 예. 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볼 거냐 예.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그냥 그 예견된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패닉에 빠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작년 겨울에 3차 대유행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이 예.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겨울이 되면 오히려 활성화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반드시 재유행이 발생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11월 달에 국민적 합의하에 이제 갔죠. 전환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국이나 이런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 기간 확진자가 이렇게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오미크론과 무관하게도 그렇죠. 예, 예. 미접종 백신 미접종자들이 있고 그들을 예. 중심으로 해서 위드 코로나 국면에서 확진자 확 늘어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우리가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결정하는 순간부터는 이런 일시적인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어쩌면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코로나는 우리의 독감처럼 이제는 종식되는 게 아니라 계속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새로운 변이도 나올 그러게요. 수 있고 예.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확진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사회가 너무 이렇게 막 위기감을 증폭시키는 이런 언론의 보도나 이런 건 또 자제하고 우리가 오히려 지금은 이제 2년째를 넘어가게 맞게 되는 이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대처해 가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지에 대한 오히려 중간 점검의 계기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솔직하게 터놓고 뭔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예. 질문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다시 폭진자 늘어나니까 그러면 또 다시 되냐. 인원수 제한하고 예. 시간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거냐. 저는 제 입장은 명확하게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전에도 제가 이 방송에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한 생물학적 사망의 위험보다 장기화된 이 코로나 방역 조치로 인해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사망을 하는 그렇죠. 파산해서 사실상 생계 수단이 없어져든지 아니면 굉장히 영업 손실로 인해서 살기 어려워진 이런 사회적 위협과 사회적 사망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계속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방역 조치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유지할 거냐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코로나를 대처하는 사회의 전체적인 전략을 바꿀 때가 됐다. 생각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생각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숫자에 연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최근에 이 오미크론과 관련해서도 미국의 방역 책임자인 파우치가 예. 델타 변이보다 위험하지 않다. 그렇죠. 치명률이 낮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미크론 감염자들 대부분이 경증이거나 심각하지 않은 걸로 나타나면 그러니까 그냥 무증상이거나 경증인데도 불구하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났다고 사회가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다. 이제는 명확하게 그 생명의 위협으로 갈 수 있는 중증 환자를 집중 관리하고 사망자를 줄이는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초점을 두고 가야지 언제까지 이런 확진자 숫자에 매달려서 사회가 계속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그래서 한쪽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사회적 사망을 계속 강요하는 이런 상황을 계속 갈 거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49세 미만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대에는 사망자가 아직 한국 같은 경우는 0명이고요. 네네. 49세 미만은 독감 치명률이 0.1%라고요. 네네. 근데 그것보다 낮은 것을 확인했고 맞습니다. 49세 미만은 50대부터는 독감
치명률보다는 조금 높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60세 이상은 확 높아지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예. 사실은 코로나에 있어서 코로나19가 주는 어떤 생물학적인 위협의 핵심은 사실 60대 이상 고령자층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어쨌든 우리의 의료 시스템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인력을 집중 배치해서 그거를 독감 수준으로까지만 끌어내릴 수 있으면 그러면 예. 정말 위드 코로나 해야 되는 그럼요. 거죠. 이제 더 이상 예. 사회적 방역 조치하지 않고 위드 독감 우리가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냥 네, 평상시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예. 거기에 관한 좀 고민, 논의 그리고 툭 터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 확진자 숫자만 계속 따지면서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정황만 얘기들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지금 예. 이제 전문가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죠. 이제는 예. 확진자라든가 숫자에 연연을 하지 말고 경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재택 격리해서 재택에 그러니까요. 처리하게 예. 하자. 이게 전문가들 공통된 의견이고 그래서 중증 환자 중심으로 가자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게 병상이 고갈되고 있다. 그렇죠.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그 병상 공급률이 인구 10,000명당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의료가 이 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공적보험이지만 의료 시스템의 90%가 그러니까 민간이기 때문에 병상 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탑이거든요. 최고인데. 예. 각종 지표가 그렇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런데 병상이 모자란다. 아마 외국 사람들이 보면 웃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민간 병원들이 병상을 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보면 정부가 그러면 민간 병원한테 그냥 공짜로 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 네.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병상을 차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가 이런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고 민간 병원의 병상을 차출하면 될 일을 그걸 제대로 안 하면서 그만큼 돈을 주면 되네. 네, 진짜 주면 생각하면. 되는 건데 그걸 제대로 안 하면서 네. 자영업자들한테 영업 제한 가해서 네. 자영업자 개인들의 손실을 강요하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국가는 병상 확보를 위한 의료 시스템 확보를 위한 재정을 줄이면서 자영업자한테 손실을 강요하는 이런 이 방역 조치만 강화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역 조치를 더 이상 강화하면 안 된다. 네. 위드 코로나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겨울에 확진자가 확 늘어난 이 상황은 국가가 예산을 저는 몇 조를 투입하는 한이 있어도 병상을 충분히 보상해서 민간 병원으로부터 차출해야 된다는 예. 거죠. 우리나라는 코로나 중증 환자가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이 돼도 감당할 만한 병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병상 수와 관련된 통계는 분명히 지금 저도 똑같이 봤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 인덱스가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진짜 압도적으로 높아요. 특히 다른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과 비교를 하면 정말 대단히 훌륭한 국가인데 지금 삼성 서울병원의 병상이 2,200개인데요. 예. 그거 1% 20개 차출했다가 10개 1.5% 차출하는 것 갖고 두세 달을 끌었어요. 딱 10개 병상을 확보하는 문제를 갖고 삼성 서울병원에 몇 달을 끌다가 겨우 지금 30몇 개를 지금 확보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200개 중에서 30몇 개만 지금 차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 병원 입장에서는 코로나 환자를 받게 되면은 감염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일반 환자가 싫어하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병상을 확보하게 되면 이게 음압 병상이고 하여간에 중환자 병상이니까 그 병상 수 못지않게 한 층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하는 등 병원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겠죠. 환자를 못 받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해줘라. 충분히 그냥 저는 과감하게 충분히 보상해줘서 병상을 차출하고 그러면서 사람 생명 살려라. 그렇죠. 그렇게 하고 대신에 방역 조치 강화하지 않고 위드 코로나 기조를 유지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아니 그렇게 병상을 많이 차출하면 기존 병원에 있는 환자들은 어떡하라냐는 얘기인데 실제로 종합병원 이용해 보시면 알다시피 그 종합병원에 입원은 몇 달 전부터 예약해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응급 환자용 병상은 당연히
유지가 우리가 돼야죠. 우리가 홍당기 부총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예. 그 소위 상급 병원에 있는 병상이 예. 모두 다 예. 그 만약에 퇴원시키면 생명의 위협이 있는 어.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긴급 응급 환자라든가 정말 생명을 다투고 있는 암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한 병상은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이 코로나19 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제가 아까 좀 과장해서 뭐 네. 중증 환자 10,000명, 20,000명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뭐 10,000명, 20,000명 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제가 좀 과장해서 한 얘기고 네. 그러나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가 닥쳐 있는 이 중증 환자 숫자 규모 지금 한 700명 되거든요. 적어도 그게 5배, 6배 되는 수준은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이 그러네.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결단해야 될 거는 정부가 돈 써서 병상 확보하고 더 이상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지 마라. 저는 이게 기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뭐 100조 원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위기 국면이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논의 시각에 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윤석열 후보가 50조 얘기했다가 네. 김종인 후보가 그걸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자꾸 김종인 후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예. 네, 김종인 위원장이 그거 묶고 더블해서 지금 100조를 예. 만들었잖아요. 예. 그때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건 아니고 50조가 맞다. 100조 예. 얘기한 거는 추가적으로 대비하자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100조가 화끈하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 효과가 나지만 100조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갖고 재원 대책 없는데 이게 어떡하냐라고 맨날 추궁해 왔는데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전체가 120조거든요. 궁색해지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소상공인 지원 100조를 얘기해 버리면 저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재원 대책 없는 포퓰리즘이다라고 비판할 수 있는 논구가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제 이거를 수습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선거 때 뭐 50조다 100조다 이렇게 그 숫자 갖고 이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고요. 다만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그 불가피한데 이것도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그 언론에서 자꾸 그 손실 지원이나 이런 걸 해줘도 당연히 모든 지원에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분들만 부과시켜서 마치 언론을 보고 있으면 모든 자영업자들이 다 지금 엄청나게 정말 망하기 일보 직전이고 손실보상금은 쥐꼬리만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객관적 지표상으로는 이미 그 자영업의 매출은 이미 코로나 국면 이전으로 회복하신 분들이 3분의 2가 넘고요. 이분들 중에서는 실제로 자기 손실 규모보다 훨씬 많은 보상을 받은 분들이 더 많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은 몇 개 업종들이 있습니다. 여행업이랄지. 뭐 헬스클럽이라든가 뭐 건강관리 특히 뭐 예를 들어 2차 가는 맥주집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직격탄을 맞은 건데 이들한테는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맞고 쥐꼬리 보상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는 확실히 지원을 해주고 맞아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공매도 전면 재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필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네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주식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이 MSCI라 그래서 모건 스탠리 지수에 그 들어가야 한국이 그 선진국 지수로 들어가야 선진국 됩니다. 지수로 들어가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몇 단계 발전해 간다는 거는 이제 모두가 받게 됩니다. 알게 되고 실제로 우리가 MSCI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주가가 전체적으로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그 혜택은 우리 개미들도 다 받을 거기 때문에 개미 투자자들도. 근데 이제 이 MSCI에 진입하려면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부분 제한하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가 모순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판단이 이런 겁니다. MSCI를 들어가려고 하면 공매도를 전면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공매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려고 하면 MSCI를 못 가는 거죠. 계속 이 수준으로 내서. 그런 점에서 보면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면 MSCI에 들어가는 것이 예. 훨씬 더 바람직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우리가 같은 그 투자 시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MSCI 선진국 지수로 편입돼야 네네. 사실은 다른 레벨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이런 점에서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께서도 우리가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진입하는 게 투자자 입장에서도 분명히 주가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이걸 들어가는 데 있어서 공매도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그동안 공매도에 대해서 개미 투자자 많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좀 용인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김기식의 식센스, 예, 김기식 더 미래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련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6분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제 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입니다. 문학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